2003년 9월 11일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중국 장쑤성에 살고 있었던 중년 남성 구시롱은 사위에게 한 통의 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버님, 지금 구소가 숨을 안 쉬어서 급히 병원으로 이동 중이에요. 얼른 좀 와주세요. 구시롱이 급히 병원으로 갔을 때 자신의 35살이었던 딸 구소는 이미 심장마비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시 20분경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구시롱은요, 그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녀의 사망 사인은 심장마비. 현장에서 울부짖던 사람은 아버지 구시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자 사위였던 추소룡. 이 추소룡 또한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딸을 보내기 전에 딸의 마지막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했어요. 이 아버지 구시롱은요, 유명한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인 남자였습니다. 의사. 내가 심장마비 환자만 몇백 명을 봐온 사람인데 이런 증상은 안 나오거든. 당시 딸은요, 배가 팽창되어 있었고 몸에 멍이, 동공을 보니까 확장돼 있고 입가에 토사물, 토한 흔적까지 딱 봐도 알잖아요. 사망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장마비일 때 나오는 신체 특징, 현상이 아닌데 심장마비 맞아? 이거 약간 독극물 중독일 때 나오는 증상인데? 당시 딸이요, 생전에 계속 가슴 통증을 호소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병원 가서 심장 관련 치료나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딸의 시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 구시롱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시신 상태가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때 이 아버지가 조용히 몰래 딸 입 쪽에 있는 토사물을 쓱 샘플 채취를 해놓습니다. 다음날 질병관리본부에 보내가지고 확인해보려고. 그렇게 다음날 새벽 3시쯤 이 구시롱은요, 사위 추소롱을 조용히 부릅니다. 사위, 우리 딸 아무래도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닌 것 같아. 시신 보고 좀 이상함 못 느꼈어? 앞서 그랬죠. 이 구시롱 의사 과장이었다고. 이 사위 추소롱 또한 의사였습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넌 이상함 못 느꼈냐? 이 사건 발생했을 때 너랑 내 딸 둘이 있었다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사위 추소롱은요, 에? 아, 별일 없었어요.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긴 게 다예요. 시신은 저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담당 의사가 심장마비라고 하니까 저는 크게 이상함은 못 느꼈는데.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사위 추소롱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 구시롱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딸 구소 부검 신청할란다. 장인어른이 부검을 하겠다고 딱 하니 추소롱은요, 처음에 말려요. 장인어른, 지금 죽은 것도 한스러운데 굳이 꼭 배까지 갈라야겠습니까? 구소가 이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부검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추소롱이 화를 내면서까지 반대합니다. 하지만 구시롱은 완고했어요. 또다시 하루 뒤인 9월 13일 법의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후 8시경 부검 준비. 이때 그 부검 대기실? 이런 곳에 구시롱과 추소롱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추소롱이 또 막 흥분을 해요. 아버님, 이게 진짜 최선입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니까요. 장인어른 향해서 소리 지르고 말다툼까지. 이러니까 더 이상하죠. 이에 구시롱은 더 부검을 고집했고, 추소롱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법의학 의사의 허벅지를 부여잡고 강제로 부검 중지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 난리 치는 거야?
여튼 결론적으로는 부검이 완료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심장마비. 웃기고 있네. 시신에서 의료용 마취제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진짜 사망 원인은 마취제, 케타민 복용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 이건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병사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사망한 딸의 아버지인 구시롱의 판단 덕에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케타민은요, 수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입니다. 이걸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심박수가 증가할 수 있고요. 많이 주입하게 되면 심장에 해를 끼치고 혈압 상승, 심장 섬유증, 기타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케타민은요, 일반 사람이 약국에서 그냥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 케타민은 이 조그만한 병에 약 100mg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넣으려면 이 조그마한 병을 4병에서 5병 정도 몸에 넣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많은 케타민이 구소의 몸에서 발견됐다.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그날 구소는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만난 사람도 없었어요. 집에 와서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단 1명, 그녀의 남편 추소롱 뿐이었죠. 케타민, 일반 사람은 구매할 수가 없는데, 이 추소롱은 일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외과 의사. 추소롱이 출근하는 병원에는 늘 케타민이 있었죠. 보통 이 케타민을 복용하면요, 10분 정도 지나면 바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 추소롱은요, 아내가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2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인 사람이 아내가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 왜 바로 병원으로 안 옮긴 거야? 경찰은 바로 추소롱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 마약류 관리 그리고 재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마취제를 여러 번 구입했네. 자기 말로는 수술에 필요해서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수술실에서 마취제를 훔치는 추소롱의 모습이 목격. 바로 그가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12일 후인 9월 23일 저녁, 경찰은 추소롱의 자택을 급습합니다.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딱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 추소롱 깜짝 놀래요. 왜? 나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는데 딱 걸렸네. 집에 다른 여자 불러 놀다가 경찰한테 딱 걸린 거예요. 자기 와이프 죽은 지 지금 12일밖에 안 지났는데 너 지금 뭐하냐? 체포된 추소롱은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와 아내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알고 보니까 불륜까지 걸린 거예요. 얼마 안 가. 죄송합니다. 살인 자백. 저명한 외과 의사가 자기 아내를 죽인 건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를 죽이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려 아내를 죽이겠다고, 아내 독살하겠다고 2년 동안 아내에게 독극물을 조금씩 먹여왔던 게 확인된 겁니다. 2년 동안 자기 나름 아내 죽이겠다면서 공을 엄청 들였던 거예요. 도대체 이 추소롱은 어떤 남자인 걸까요? 추소롱은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또 좋아. 그래서 의대 들어가고요. 1993년 졸업한 후에 수저우의 지역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 1994년 수저우 대학교 의과 대학원생으로 입학을 하고요. 다시 공부를 해요.
그의 멘토를 만난 것도 이 대학원 과정에서였습니다. 그의 멘토는 다름 아닌 저명한 심장외과 의사 구시롱이었어요. 자기 장인어른. 구시롱은 매우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머리가 빠릿빠릿했던 추소룡. 이런 구시롱과 친분을 쌓아 놓으면 나한테 득이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구시롱도 추소룡을 매우 좋게 보게 됩니다. 항상 단정하니 옷도 깔끔하게 입고 얼마나 또 애인은 바른지 내 맘에 쏙 들어. 우리 사위 삼고 싶네. 오랜 인연 끝에 이 구시롱은요, 추소룡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이나 먹고 가지. 그때 다른 가족들도 추소룡을 보게 되는데 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딱 우리 사위 삼으면 좋겠네. 그렇게 만난 사람이 구시롱의 큰딸 구소였던 겁니다. 둘 다 나이는 동갑이었는데 이 큰딸 구소는 추소룡과는 달리 부유한 집안에 부유한 교육을 받은 부유한 큰딸. 그런데 성격이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모태솔로로 지내온 여성이었어요. 사실 이때 추소룡은요, 사귀는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던 이 추소룡. 계산이 팍팍팍 빠르거든. 내 지금 여친보다 이 구소, 이 여자를 잡는 게 내 성공길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이 여자 잡아서 사이가 돼버리면 저 구시롱이 가지고 있는 병원 내가 다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내 팔자 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있던 여친 버려버리고 구소로 갈아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성공을 위해서 그냥 좋아하는 척 하면서 1996년 둘은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 후에 이 부부는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고 사랑스러운 부부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목표인 병원 또한 이 장인어른 구시롱이 사위 추소룡을 지방병원에서 시립 대형 병원으로 옮겨주고요. 뒤에서 빵빵하게 모든 걸 지원해줍니다. 그에 걸맞게 이 추소룡도 수술이나 진료 잘 받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추소룡과 구소는 결혼 4년 만에 이쁜 딸까지 낳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인 것 같죠? 아이를 낳은 후에 구소는 나이가 듦과 동시에 몸이 쇠약해지면서 솔직히 우리 엄마들, 여자들 다 그렇잖아요. 아이 키우기도 벅찬데 언제 그 자기를 꾸미고 가꾸냐고요.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때 구소도 아이를 낳은 후에 자기 관리의 모든 시간을 아이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가꾸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에 권태기인 건지 뭔지 이 추소룡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초 발생한 거예요. 뭐가? 여자 문제가. 추소룡의 부서에 수습 간호사가 한 명 왔는데 와 이뻐. 그 수습 간호사한테 자기 직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꼬셔가지고 불륜을. 당시에 이 추소룡의 나이가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구소한테 더 질려가지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 얘랑 이혼하면 내가 가진 모든 지위, 장인어른의 백, 지원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 여자랑 이혼해? 그래서 바람을. 그럼 이 수습 간호사랑만 폈을까요? 아니요. 한 번이면 섭하지. 한 번, 두 번, 세 번. 병원에 좀 이쁘장한 애가 있다 싶으면 다 건드리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구소도 몰랐습니다. 왜냐? 집에서 너무 잘했으니까, 잘하는 척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장판이라는 한 여성 간호사가 왔는데
얘는 뭔데 이렇게 이뻐? 그렇게 이 장판이라는 간호사와도 불륜 사이가 된 거예요. 이 장판이라는 여자는요, 추소롱과 똑같은 여자였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이 의사 남자를 꽉 잡아야겠다. 나 일개 간호사가 아닌 의사 와이프 한번 돼보자. 그래서 추소롱을 막 쪼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나 언제까지 이런 첩으로만 있어야 돼? 자기 나 싫어? 나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아니 뭔데? 얼른 본처와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 이혼해 얼른. 이혼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추소롱은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랑 이혼하면 나 모든 걸 잃는데 미쳤다고 이혼해? 이 관계를 끊으면 내 미래가 다 망가질 텐데. 그런데 이 장판은 또 너무 사랑해. 이 여자랑도 결혼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한 게 이혼이 아닌 죽여버리자. 병으로 죽은 것처럼 서서히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외과 의사인 추소롱은 마취제의 기능과 사용 위험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를 마취시키는 데 사용되는 약물을 자기 아내 죽이는 살인 도구로 쓴 거예요. 대부분의 마취제는 경구 투여 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구 투여는 입을 통해 약물을 집어넣는 알약이나 물약 등등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대요. 바늘로 직접 마취제를 투여해야 효과 즉방. 하지만 이걸 아내한테 어떻게 바늘 꽂고 투여하겠어요. 아내가 딱 알지. 뭐 하는 거냐고 난리 나지. 그렇게 머리 쓰고 머리 쓴 게 마취제 케타민. 추소롱은 매일 퇴근할 때 병원에서 케타민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구소가 매일 커피 마시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걸 노리고 매일 퇴근 후에 아내를 위해 커피 끓이는 척,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척 하면서 아내 커피에 몰래 케타민을 조금씩 넣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살인이 자기도 처음이다 보니 처음에는 무서워서 이 케타민을 많이 못 넣고요. 커피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구소가 전혀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아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웃으면서 나에게 커피를 건네는 이 남자가 속으로는 날 죽이려고 독을 타고 있을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구소는 신체적인 문제를 겪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유 없는 두통과 메스꺼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호흡 곤란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싸 잘됐다 라고 생각한 추소롱이 병원으로 옮기면서 똑같이 장인어른 구시롱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 병원에서 살렸네. 다행히도 구소를 살린 겁니다. 이로 인해 늘 건강하던 구소는 심장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소의 아버지 구시롱은 저명한 의사였어요. 우리 집안엔 심장병이 없는데 왜 내 딸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거지? 유전병도 없는데? 뭔가 이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아내 구소가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 추소롱은 계속해서 아내가 먹는 커피에 케타민을 탔고 그로 인해 구소는 계속해서 병원에 실려옵니다. 병명은 심장질환. 이렇게 여러 번 딸이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실려왔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의심하던 구시롱도 진짜 심장병이 생겼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병은 없다가도 생기고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아내 죽이기에 집중하던 추소롱. 2003년 이 내연녀 장판은 자기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랑 헤어지던지 아내랑 이혼하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장판이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급해진 추소롱은요. 케타민 복용 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 구소 몸이었겠습니까?
계속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2번이나 더 긴급한 상황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다행히도 살려냅니다. 이때까지도요, 아무도 몰랐대요. 내 사위가, 내 남편이 날 이렇게 죽이고 있을 줄은. 그러니까 계속 실려가면서도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커피 받아 마시고 또 실려가고 반복됐던 거예요. 전혀 이상함을 못 느꼈으니까. 그러다가 2003년 9월 11일 날이 된 겁니다. 오래 했다. 종지부를 찍자. 그래서 이날 구소가 먹는 커피에 5병의 케타민을 몰래 탄 거예요. 앞서 그랬죠. 케타민 4병에서 5병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이를 마신 구소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수롱은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죽어, 얼른 죽어. 뭘 쳐다봐. 얼른 죽으라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고통스러워하던 구소가 반응이 없네. 야, 툭툭 쳐봐도 반응이 없어. 죽었다. 진짜 죽은 것 같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옮기자. 그래서 2시간 만에 응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살겠습니까? 작정하고 죽길 바라고 한 건데 그렇게 사망했던 겁니다. 자기 나름 아내의 죽음을 확정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겠죠? 아싸, 이제 내연녀 장판과 새 삶을 살면 되겠다. 그래서 아내 죽이고 12일 만에 자기 집에 내연녀 장판 데리고 와가지고 놀아나다가 경찰한테 딱 걸린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게요. 무려 2년 전부터 아내를 죽이려고 커피에 계속 독을 타왔다는 게, 그 독을 타는 그 마음이 아내를 보면서 내내 빨리 죽길 바라고 있었다는 게, 아내 보고 웃어 보였던 그 미소조차 다 연기였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그쵸? 2003년 12월 17일 그의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이 추수롱이 한 번 더 뒤통수를 때립니다. 경찰 조사할 때는 다 자백해놓고 재판 딱 시작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짓 자백이었어요. 내가 안 죽였습니다. 저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기에 그런 범죄 저지를 시간이 없었어요. 라며 발뺌을. 그럼 이 많은 증거들은 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아내 구소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지만 중요해. 결론은 2004년 1월 2일 오전 10시경 중국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형 선고에 놀란 거예요. 추수롱 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기각. 웃기지 마. 넌 그냥 사형이야. 죽어 그냥. 추수롱은요, 아내에게 독국물을 타던 그 2년 동안에도 구소와 같은 침대를 쓰고 있었고요. 같은 잠자리를 했고 둘 사이의 딸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꼽만큼도 정이라든지 사랑조차 없었던 걸까요? 내연녀 장판, 이 여자한테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저명한 외과 의사가 자기 아내를 죽인 사건. 이런 사건은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바로 만삭의 의사 아내 살인사건. 오른쪽 위쪽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모미지 컨텐츠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 눌러주시면 해당 영상이 바로 나올 겁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참, 그것도 믿었던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정말 제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